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 이른 아침이면 경비복을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경비실 앞 유리창을 닦고 화단에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올해 73, 이름은 이만수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이경비라 불렀고 일부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만수 씨는 말수가 적고 늘 허리를 숙이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타는 적으로 거칠었고 손등에는 수년간의 노동이 새긴 상처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들과 다르게 아파트 경로당에도 잘 들르지 않았고 식사도 혼자 도시락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외톨이 같은 존재였지만 맡은 구역의 정리정돈만큼은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실함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종종 경비원에게도 갑질을 일삼았고 특히 이 아파트 맨 2층에 사는 한 건설회사 회장의 며느리는 그런 행동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앞세워 단지 내에서 거의 사모님 대접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장 며느리는 검은 외제차를 몰고 아파트 연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만수 씨는 교통정리를 하던 중 그녀의 차가 비상등 없이 잠시 도로를 막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지나던 몇몇 주민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에서 내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관리소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관리소장은 이만수 씨를 호출해 그에게 애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물러나 주시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이만수 씨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짧게 고개를 숙이고 그날 저녁 무렵 자신의 작은 캐리어에 소지품을 챙겨 경비실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비실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비운 이 경비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분 어디 가셨대요? 해고됐다잖아요. 왜? 뭐 잘못했대? 그러나 그중 한 명의 입주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이만수 씨의 얼굴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불현듯 떠올린 건 30년 전 신문 속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의 이 경비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기부로 1000세대 아파트를 세운 이름 없는 기부자 이만수 씨. 아파트 단지 중앙 주차장.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경비복 차림의 이만수 씨는 천천히 차량 출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시간대였지만 이만수 씨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눈에 익은 외제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였습니다. 검은색 광택의 대형 세단,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반짝이는 귀걸이, 팔목을 감싼 명품 시계. 그녀는 바로 이 아파트를 지었던 은강건설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더니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만수 씨는 곧장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내하였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으니 잠시만 옆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하지만 며느리는 한참을 무시하더니 쇼핑백을 들고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획 돌리며 경비복을 입은 이만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내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경비는 누가 뽑았어요? 이런 복장과 태도로 주민 응대를 하다니?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모르세요? 말은 곧 독설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만수 씨를 가리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을 경비로 두면 외부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로 가세요. 이 아파트 품격에 안 맞아요.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몇몇 주민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수 씨는 변명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그 침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말을 마치고 단호한 걸음으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관리소장이 굳은 얼굴로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만수 씨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만 주민 민원과 관련해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은 곧 해고 통보였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쓸쓸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씨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덕분에 편히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히려 관리소장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이 노인의 태도 앞에서 그는 스스로의 처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만수 씨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갑, 수첩, 유리창 닦는 천, 그리고 간식으로 먹으려 했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그는 조심스레 하나하나 챙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근무일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유니폼 재킷을 벗는 순간 잠시 경비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낡은 옷을 벗는 일조차도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만수 씨는 정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몇몇 주민이 그를 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던 한 입주민은 갑자기 떠오른 오래된 기억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경비원의 이름 이만수?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장의 신문 속 얼굴, 흑백의 사진, 작은 기사, 그리고 기사 아래 쓰인 글귀기. 이만수, 조용히 사라진 재건축 기부자, 이름도 없이 떠난 사람. 그 순간 그 주민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막 아파트를 떠난 이 노인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의 토대를 만든 사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비실 앞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이만수 씨의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경비원은 업무에는 충실했지만 아파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뒤늦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참 성실했는데. 엘리베이터 앞 택배를 옮기던 주부 한 명이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맞장구 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화단 쓰레기를 줍고 주차선 벗어난 차도 조용히 정리하시더라고. 말은 없었지만 예의도 바르고 뭐 하나 소홀한 게 없었지.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쫓겨난 이유가 뭐였대요? 건설회사 회장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차 빼달라고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날 있었던 일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말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렵 203동 702호에 거주하는 은퇴교장 정수찬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지역 뉴스를 둘러보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우연히 뜬 화면 속 뉴스 목록 중 하나, 30년 전 재건축을 주도한 이름 없는 기부자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찬은 손끝으로 기사를 눌렀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아래 실린 인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수, 해강아파트 재건축 기부자? 이후 행방불명. 정수찬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젊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선명하게 이 경비원을 빼 닮았습니다. 턱선의 각도, 눈매의 분위기,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입꼬리 각도까지.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비실 앞 새로운 경비가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그 경비원 이름이 이만수라고 했지. 정수찬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기사 내용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30여 년 전의 사연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재건축을 앞두고 자금난에 빠졌던 건설사에 이 아파트 부지를 상당 부분 소유한 사람이 거액을 기부하여 공사를 살렸다는 내용.
그리고 그 기부자는 등기에도 언론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선 본래 땅 주인이 마지막 선심을 썼다는 소문만 있었고 구체적인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수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불평 한마디 없던 태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화단을 돌보던 모습. 혹시 그분이 진짜 그 사람이었나? 그의 가슴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이만수 씨의 진면목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단서는 조금씩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찬은 그날 밤 거실 책장 한켠에서 먼지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지역 신문 스크랩을 모아두었던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교육청 훈장 기사 옆 페이지, 그는 손가락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기부로 아파트를 세운 익명의 사업가, 사라진 이름 이만수. 당시 지면 아래 실린 한 장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흑백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선량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그동안 아파트 경비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1989년 재건축을 앞둔 낡은 연립주택 부지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시행사와 주민 간의 갈등과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익명의 사업가가 자비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모든 주민의 권리금을 보장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의 이름을 이만수라고 밝혔으나 이후 그는 공직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찬은 기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실에서 소리 없이 일하던 그 노인은 바로 이 아파트의 기반을 세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정수찬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만수 씨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고도 이름을 감추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말없이 경비원 복장을 입고 돌아왔습니까?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동료 교사로 근무했던 박 교장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박 교장은 예전부터 지역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정수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만수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했던 분인데. 잠시 침묵하던 박 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지요. 옛날에 땅 가진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고물상을 하다가 형이 가진 땅을 기부하겠다고 나섰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던데 어째서 그걸 물으십니까? 정수찬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계셨지요. 어제 그만두셨습니다. 전화 너머의 박 교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중얼거리듯 말했다. 세상이 참 공평하지 못하네요. 정수찬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자신이 세운 아파트에서 말없이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줍고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누구보다 크게 이웃을 품었던 사람이었건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강서구 변두리 당시 이만수와 이만기 형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고물상과 주변 허름한 땅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만수는 형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무던한 성격이었으며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을 지극히 보살피던 말이었다. 반면 이만기는 야망이 컸고 대학을 마친 뒤 도시계획 관련 회사에 입사하며 점차 형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해 그 동네 역시 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었다.
시공사와 조합이 만들어졌고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당시 시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민 간 갈등도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만기 씨는 그때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형에게 제안했다. 형, 우리가 가진 땅 일부를 시공사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면 사업이 굴러갈 수 있어. 대신 우리가 이 사업에 들어가 투자자로 나서고 회사 지분을 받는 거야. 이만수는 망설였다. 그는 그 땅에 대한 정이 컸다. 아버지가 평생 쌓은 터전이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동생이 진심으로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단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좋다. 땅을 활용하는 건 찬성하지만 우리 어머니와 막내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조합원들 모두도 피해보지 않게 해라. 나중에 사업이 잘 되더라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이만기는 약속했고 그 약속은 실제로 지켜졌다. 어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고 여동생은 결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만기는 그 기반 위에 건설회사 은강건설을 설립했다.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올라섰고 지금은 국내 굴지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형제 사이에도 드리워졌다. 사업이 커질수록 이만기는 바빠졌고 이만수는 오히려 사업에서 점점 손을 뗐다. 어느 날 이만수가 말했다. 나는 남은 인생 조용히 일하면서 살고 싶다. 번쩍거리는 것도 높은 자리도 내겐 필요 없어. 내가 잘 되어 성공하길 바란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형제는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다. 형제는 가끔 명절이면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이만기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해부턴가 자연스레 왕래가 끊겼다. 이만수도 동생이 성장하는 걸 흐뭇하게 지켜봤지만 점차 멀어지는 관계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이만수는 모든 사업체를 정리한 후 시골로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고령의 지인 한 명이 운영하던 경비업체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건강도 챙기고 소일거리도 할 겸 서울 외곽 아파트의 경비 일자리를 맡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자신이 땅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재건축 단지였다. 이만수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굳이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다. 화려함보다 일상, 소유보다 조용한 삶을 택한 그는 누구보다 평범한 모습으로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말하지 않았다. 형 이만기조차도 형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형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이만기 회장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형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이만기 회장은 사무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심의 건물들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수많은 회의와 계약서, 미디어 인터뷰보다 지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오랜 시간 외면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다. 형님을 찾아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었다. 성공과 명예는 손에 쥐었지만 마음 한켠의 공허함은 형을 다시 만날 때까지 채워지지 않으리란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형 이만수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던 사람이었다. 고물상 일은 물론 어머니의 병수발, 막내 여동생의 학비까지 책임지던 그였지만 늘 말이 없고 묵묵했다. 동생 이만기를 대학까지 보내주고도 본인은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에 재개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둘 사이엔 미묘한 틈이 생겼다.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이만기는 땅을 자산화하고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만수는 동생의 뜻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 조용히 사라졌다. 이만기는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형은 휴대폰도 바꿨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 또한 체념하듯 그 존재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회사는 급성장했고 이만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 사이 형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졌다. 이만기의 아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 유년기에 한두 번 이만수 큰아버지를 본 기억이 있지만 언젠부터가 전혀 왕래가 없어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큰아버지라는 사람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이만기 회장의 며느리가 설마 경비원이 자기 시아버지의 형님이라는 것은 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입주자 명단 복사 보낸 경비원 이만수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이만기는 무릎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형님이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하셨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만기는 회장실 한켠의 소파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성공했다고 믿었던 자신이 실은 가족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작아 보였다. 그리고 그 형이 자신이 일군 아파트에서 그것도 경비복을 입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형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도심의 불빛들 속 어딘가에 형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침묵도 방관도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것이다. 이른 아침 은강건설 회장실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만기 회장은 평소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출근했고 도착하자마자 수행비서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형님을 찾을 겁니다. 단단히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형님이라면 이만수 씨 말씀입니까? 그 경비원분? 그래, 아무래도 내 형님인 것 같아. 지시를 받은 비서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고 퇴직 당시 작성된 간단한 인사기록부를 확보했다. 휴대폰은 없었고 주소란에는 구청에 등록된 주소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었다. 단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단지 주변 마트에서 도시락을 샀고 종종 인근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는 소문이 뒤따랐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만기 회장은 직접 직원 2명을 데리고 아파트 인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단지 주변 상인 몇몇이 이만수 씨를 기억해냈다. 그 노인 양반요? 묵묵히 쓰레기도 줍고 지나가는 손님들한테도 인사 잘했어요. 말은 거의 없었지만 진국 같았죠. 또 다른 가게 주인은 손가락으로 골목길을 가리켰다. 종종 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찜질방에서 주무셨다던데요. 그 말에 이만기의 눈이 흔들렸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고급 주택과 호텔, 수많은 부를 떠올릴수록 형이 얼마나 소박한 삶을 살아왔는지 더욱 절감됐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경비 아저씨가 이 아파트 땅 주인이었다는 게 사실이래. 이 회장 형님이었다면서요. 진짜 그런 분이었어? 그동안 그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했던 주민들도 점차 죄책감과 놀라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한 노인에 대해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작 알았더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넸을 텐데 내가 인사도 안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민 게시판에도 조용한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만수님이 우리 단지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알고 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분이 돌아오신다면 작은 감사의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만수라는 이름이 단순한 경비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으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단지에서 멀지 않은 찜질방에서 이만수 씨는 익숙한 담요를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작은 알람 시계 소리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 그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 외곽 지하철역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찜질방, 노란 간판에 불이 반쯤 꺼진 채 흔들리고 있었고 입구 옆 자판기에는 물기 없는 커피캔 하나가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북적 이는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안쪽 탈의실엔 몇몇 노인들만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구석 TV가 꺼진 온돌방 한켠
낡은 타워를 덮은 채 조용히 누워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바로 이만수 씨였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다. 몸을 살짝 옆으로 돌리며 낡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그는 오랜 습관처럼 무릎 밑에 작은 노트를 넣어두고 있었다. 그 노트 안에는 지난 수년간의 단순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느 날은 입주민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주었고 또 어느 날은 단지 앞 놀이터 벤치를 고쳤다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하루였겠지만 이만수 씨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이었다. 그 시각 이만기 회장의 수행비서가 찜질방 카운터에 도착했다. 혹시 며칠 전까지 해강 아파트 경비로 계셨던 이만수 어르신 여기서 지내신 적 있으신가요? 카운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명록을 꺼내 보였다. 가끔 오셔서 하루 이틀 주무시곤 했어요. 오늘도 계신 걸로 알아요. 저쪽 방 한켠에. 그리고 수행비서는 마침내 낡은 베개를 베고 누운 이만수를 발견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 중앙관리동 앞에 대형 검정 차량이 천천히 멈춰 섰다. 은강건설의 공식 로고가 새겨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만기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주민들의 눈길을 단숨에 끌었다. 회장님 아냐? 대체 무슨 일이래? 회장의 방문은 단지 내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누구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깊은 각오를 품은 얼굴로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관리소장과 몇몇 직원들이 놀라 어둥지둥 인사를 건넸고 주민들은 마치 중요한 기자회견이라 도 열린 듯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가 향한 곳은 단지의 안쪽 경로당 마당. 그곳에는 이만수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병상, 그리고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형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책망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향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이만기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다가가 형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무릎을 꿇었다. 순간 주변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다.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한 기업의 회장이, 그것도 백화점과 건설사를 거느린 재벌의 수장이 한 노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형님. 짧은 한마디 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러 온 감정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죄책감, 외면했던 기억들, 스스로 정당화했던 오만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형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안에서는 형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걸 알고 나서야 이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자 그의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장을 입은 무릎이 흙먼지에 더러워졌지만 그는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만수 씨는 잠시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을 간직한 듯 깊고 조용했다. 그리고 이내 두 손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감쌌다. 사과받을 일은 없다. 그저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 짧고 담담한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용서와 화해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만기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다. 그는 어린 시절처럼 형의 품에 고개를 묻고 울음을 삼켰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전 경비복 입은 노인을 무심히 지나쳤던 기억이 부끄러움으로 떠올랐다. 한 입주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큰 사람은 저런 분이었구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만수라는 이름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경비가 아니라 참된 어른으로, 진짜 주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강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회장이 형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 이만기 회장이 친형 이만수 씨가 아파트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민들 앞에서
흰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며느리에 대한 분위기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며 단지 품격을 운운하던 그녀는 지금은 마치 숨이라도 쉬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주민이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섰고, 마트에서 마주친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저분이 그랬다잖아. 회장 형님을 경비라고 무시하고 막말했다며. 아무리 몰랐다 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군가는 공공연히 그녀의 지나간 행동을 문제 삼았고,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가 안내한 거 무시하고 불법 주차하더니 오히려 화내던 분이 이분 맞죠? 가장 큰 타격은 집안 행사에서 일어났다. 이만기 회장의 생신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만기 회장은 가족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 앞에서 했던 행동, 나는 평생 잊지 않을 생각이다. 이 집안 이름을 달고 싶다면 그 이름에 맞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할 거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가족 모임에서 제외되었다. 아들 부부의 갈등도 깊어졌고 시댁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만수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무언의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회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언론에 은강건설 회장의 형, 아파트 경비로 살아온 사연이라는 기사가 퍼지자 내부적으로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며느리의 언행이 문제시되었다. 사내윤리위원회에서는 직책은 없었지만 회장 일가의 일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회장 비서실 측은 조용히 그녀의 봉사활동 참여와 사과의 메시지 발표를 권유했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졌다. 단지 내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고개를 들고 그녀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 상가의 미용실도 마트도 카페도 방문을 꺼렸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조용히 스스로 외면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 뒷모습은 쓸쓸했다. 교만이 만든 권위는 무너졌고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냉정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을 대했던 이만수 씨는 오히려 누구보다 높고 따뜻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히 퍼진 어느 아침, 단지 게시판 앞에 커다란 공지문 하나가 붙었다. 이만수 어르신 경로당 리모델링 기부 및 봉사활동 재개. 누군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만수 씨는 회장 동생이라는 말이 퍼진 뒤에도 여전히 경비복 대신 평범한 바지와 셔츠를 입고 조용히 단지를 거닐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배당금 일부와 정육점 매각 자산 일부를 정리해 아파트 내 낡은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익명 기부 형식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곧 알게 되었다. 이만수 어르신이 하셨대요. 역시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경로당은 새로 단장되었고 어르신들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안마의자, 냉온 정수기, 작은 독, 소공간까지 갖추었다. 이만수 씨는 거기서도 늘 한쪽 구석에 앉아 신문을 넘기거나 차를 따르는 조용한 사람으로 머물렀다. 그는 소리내어 가르치거나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루 1시간씩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함을 정리하거나 놀이터 벤치를 닦았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다 하며 달려오면 그는 손뼉을 맞아주고 사탕 하나를 꺼내주었다. 그 사탕은 어릴 적 동생 이만기에게도 늘 나눠주던 바로 그 모양이었다.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이만수 씨가 직접 만든 떡을 준비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자리였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 떡을 참 좋아하셨지요. 팥고물 말고 쑥으로 한 거예요. 그의 말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이들은 긴 줄을 서서 떡을 받아갔고 한 할머니는 그 떡을 입에 넣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비 아저씨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어르신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일 줄이야. 이만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따뜻해야 높은 거지요. 지금처럼 웃고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귀한 거지요. 그날 단지는 유난히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고 벤치 위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는 이 단지의 기둥이었고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햇살 아래 아이들과 어르신 사이에 앉아 조심스레 떡을 나누는 그 모습. 이만수라는 이름은 말없이 그러나 깊게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단지 게시판 한 귀퉁이에 누군가 이런 쪽지를 남겼다. 이만수 어르신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이곳은 진짜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극장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